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주는 구자열, 강릉은 김중남, 동해는 이정학, 속초는 김철수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고 고성과 정선 인제는 한명준, 최승준, 최상기 현 군수가 각각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 양양은 김정중, 영월은 박선규, 화천은 김세훈, 양구는 김철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춘천은 육동안 시장과 이재수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홍천은 박승형, 이규설, 철원은 구인호, 한금석, 평창은 장문혁, 한왕기 후보가 결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ARS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앞서 태백과 삼척, 횡성 등 세 곳의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로 공천된 김중남 예비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중남 예비후보는 현장 중심의 경청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공천에서 경쟁했던 김한근, 김현수 후보에게 강릉 대전원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팀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낡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강릉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길에 저와 함께 손을 잡아주십시오. 멈춰선 강릉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홍규 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 추진한 사업들이 실행과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더 큰 강릉, 더 행복한 시민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오직 강릉을 향한 뜨거운 진심으로 달려온 저 김홍규가 시작한 일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릉시장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 4명이 예비경선을 치러 1위를 선출한 뒤 다시 현역 시장인 김홍규 후보와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기 예비후보는 해당 경선 방식이 공정성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승준 현 정선 군수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종태, 최철규 두 예비후보 간 경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공천 결과에 따라 여야 맞대결은 물론 무소속 출마까지 더해진 3자 구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4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정선 군수가 공천 후보로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무상버스 등 기본사회 완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KTX 정선선 연결과 남북 구축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과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강원도정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최종태, 최철규 두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고 정책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종태 후보는 9개 읍면 기능 재편을 통한 균형 발전과 4년 내 청년 등 일자리 2,500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선 5일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거점 조성과 강원랜드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도 내놨습니다. 또 석탄 산업 전환 지역 개발청 유치와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유치, 스마트 농업 대전환 등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2,500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000명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선은 5일장 중심으로 해서 경제 중심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과 사복은 강원랜드를 연계한 워케이션 도시로 활성화해 나가야 됩니다. 최철규 후보는 폐광기금과 관광기금 사용처 개선을 위한 석탄산업 전환지역 특별법 개정과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도약 완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농산물 가공 물류센터 조성,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 복합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중앙부처 정책 예산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유치와 재원 확보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많은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서 이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1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경선은 10일과 1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집니다. 공천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주 초쯤 정선군수 선거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여야 맞대결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3자 구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소속 전영기 정선군 의회 의장이 본선 후보 확정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현직 군수의 본선행이 확정되고 국민의힘 경선 열기도 최고조에 달하면서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사명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권 보호와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강한 학력은 교권 보호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행 업무를 30% 이상 줄이고 돌봄과 방과 후 등 안전점검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속초 대포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면서 실종됐던 70대 선장이 수색 작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2시 15분쯤 속초 대포항 동쪽 1km 해상 수심 약 20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이던 70대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대포항 동쪽 1.5km 해상에서 3.55톤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실종됐고 해경은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강릉시 주문진항에 정박 중이던 72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118명을 투입했고 해경도 경비함과 구조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초반 선박 내 유류 저장 시설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는 6월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생활체육 탁구대회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엑시움 201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 준비 상황과 성공 개최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2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서 8일 동안 펼쳐지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약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스포츠 대회와 달리 경기와 관광, 문화가 결합된 체류형 국제 행사로 치러집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 수준의 국제생활 탁구대회 개최를 통해서 스포츠 외교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레거시 활용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강릉시와 조직위원회는 선수와 방문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2026년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강원 관광 빙고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은 강원 18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또는 전통시장 방문 인증을 통해 빙고를 완성할 수 있으며 빙고를 완성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강원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접속하거나 OK 캐시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춘천시는 AI 도입 및 활용,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단종 문화제를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4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기존 지역화폐 3만 원권에 더해 5천 원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단종 문화제 기간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현장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기부에 참여한 방문객에게 관광 홍보 물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횡성군은 9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 지원책 마련,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 행정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앞장서는 동시에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연료를 절반만 채우는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장기화될 경우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를 하기 위해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 트럭이 들어오자 주유소 관계자가 발길을 돌려보냅니다. 경유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경유가 좀 없어요. 휘발유만 있어요. 경유가 없어요? 네, 경유차 내일 들어와야 돼가지고. 이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휘발유를 넣으려는 시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왔지만 크게 오른 가격에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 것도 부담입니다. 네, 좀 부담스럽게 나옵니다. 어떠세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체감하는 게? 네, 좀 많이 체감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좀 뭐랄까 한 2만 원이면 좀 많이 좀 멀리 갈 수 있었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고 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에 나섰습니다. 기업들도 차량 5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지금 차량 2부제 하는 날은 주위에 같이 사는 직원이 있으면은 같이 출퇴근하자고 얘기해보고 없으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를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도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강원자치도에서도 1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소상공인과 시민 지원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을 기존보다 조건을 완화해서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올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불안을 겪으실 텐데 원주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동결기조로 이 밖에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와 인센티브 상향,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의 여파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지역 농가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원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파종기에 쓸 비료와 비닐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영농자재센터. 평소 같았으면 발 디딜 틈 없이 비료로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비료를 사러 온 농민들은 원하는 복합 비료를 사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 21-17, 17이 없다고요. 그 대신 이게 대체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중동 사태 이후 비료에 쓰이는 요소와 인산 이암모늄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국내 비료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입니다. 파종 시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는 이미 동이 났고 인산 함량이 낮은 복합 비료가 간신히 대체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잡초를 막기 위해 쓰는 멀칭 비닐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확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나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멀칭을 해야 되는데 그 비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있는 걸 다 털었는데도 아직까지 공급을 약속은 하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물량이 다시 풀린다 해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기름값도 오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 살래도 또 가격도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지금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기름값도 이제 유료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농가들은 힘들어. 중동 사태로 생산비가 치솟고 농산물 가격 인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대만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를 방문하고 AI 엑스포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와의 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신주시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AI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이 수도권에서 횡성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2026년 횡성 시티 투어를 8일부터 11월 말까지 운행합니다. 횡성 시티 투어는 수도권에서 출발해 당일 일정으로 횡성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횡성 호숫길과 루지 체험장, 풍수원 성당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계절별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 일정에 맞춰 6월에는 횡성 호숫길을, 8월에는 둔내 토마토 축제장을, 10월에는 횡성 한우 축제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사이로 248 인근 임시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합니다. 춘천시는 근화동 일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을 보완해 정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또 봄 나들이철에는 시민들에게 근화동 일대 임시주차장 4곳을 추가로 안내해 주차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